일본은 해상 자위대 전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도를 침탈하기 위한 계획의 근저에도 해상 자위대의 전력이 있죠. 일본은 해상 자위대를 제외하면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군에 명백히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 하나 때문에 기어오르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한국 해군 전력에 대한 분석글이 올라오자 많은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석글의 요지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1990년대부터 빠르게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인 KDX-1, 광개토대왕급을 시작으로 충무공 이순신급, 세종대왕급, 인천급, 대구급 호위함을 건조했고 2020년대에는 더 발전된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과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2차 대전에서 활약하던 기어링급이 일선에서 활동하던 것에 비하면 예산 및 정치적인 제약, 그리고 IMF라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현대화, 대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90년대에 림팩 해군 훈련에 자함 방공조차 불가능하고 낙후되어서 미 해군과 직접 교신이 불가능해 통신 중계함을 두어야 했던 울산급을 보내던 시절에 비하면 20년이 지난 지금은 배수량은 5배 이상, 전투체계는 비교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향상된 이지스 방공구축함인 세종대왕급이 참가할 정도이다. 그 이유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축적된 재정적인 능력과 조선업을 비롯한 기술력이 90년대 들어서야 군사력으로 치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12만 톤 규모의 전투함대는 10년 내외에 19만 톤 이상으로 확장될 예정이며 이 수치는 순수하게 전투함정만 집계한 것으로 잠수함정과 지원함, 상륙함정 전력은 모두 제외된 수치이다. 특히 방공 전투함정의 확대가 두드러지는데 현재 19척에 불과한 개함 방공 이상이 가능한 방공 전투함정은 현재의 전력 증강 계획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대 중후반, 즉 10년 안에 41척으로 2배 이상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의 잠수함 전력 또한 경계해야 한다. 잠수함 전력은 본격적으로 양성된 것이 90년대 초이지만 각종 제약 속에서도 잠수함 전력만큼은 꾸준히 성장해와 현재는 총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잠수함 전단이 독립적인 사령부를 구성할 정도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2020년대에는 20여 척 규모의 잠수함대를 운용하며 북한 해역이나 주변국 해역을 정찰, 초계하는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고 최종 계획된 수치만으로는 해상 자위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개발한 핵잠수함은 일본에도 심대한 위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한국 해군이 일본의 해상 자위대에 비해 열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격차는 점점 좁혀지고 있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일본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 가능해지며 일본은 쿠릴 열도와 센카쿠 열도에 해상 자위대의 전력을 다방면으로 분산해야 하지만 한국 해군은 일본의 전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현대의 전면전에서 순수한 해군과 해군의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실제 해전에서는 양국의 전략적 목표와 타군의 협조, 분전에 따라 한국 해군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선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상 한국 해군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글이었습니다. 해상 자위대가 세계 최고라고 여겼던 일본인들은 이를 보고 나서 충격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무례함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방위비를 한국의 2배로 늘려야 한다고 발악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해군마저 강하면 일본은 어떡하라는 건가? 이렇게 군사력이 따라잡히면 양국의 정상회담이나 어떤 협상할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육군의 힘으로 지금의 군사 위상을 갖게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일본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다. 한국 해군이 강해지는 것만큼은 절대로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중재를 요청해야 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한국 해군력 증강을 막아야 한다. 한국 해군이 강해지는 것은 곧 한국 육군이 일본에 상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제발 이것만은 막길 바란다. 한국 육군이 일본에 상륙하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어차피 한국과는 전쟁할 이유도 전쟁할 경우도 없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한국과 일본은 형식적이지만
동맹국으로서 싸우게 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어떤 군사적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동맹국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미국도 이를 알고 한국을 제재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역대 최악이기 때문에 전쟁까지 갈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일본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정치권에서 한국과 화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인데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래도 한국과 전쟁하기 싫었는데 한국의 해군 전력을 보고 나니 더더욱 전쟁하기가 싫어졌다. 한국은 세계 제일의 거짓말을 잘하는 국가여서 뭐 하나 믿을 수가 있어야지. 저 분석글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무려 한국을 분석하고 있다.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지? 일본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다. 저게 진짜라면 한국은 진작에 다케시마에서 일본에 손을 떼게 했겠지? 저런 군사력이 없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다. 이 분석글은 우리가 절대로 한국과 관계 악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생각해봐라. 현재 일본은 어떠한 까다로운 노력을 하지 않고도 단순히 마음만 조금 바꾼다면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 한국은 과거사 반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까짓 거 조금 반성하는 척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뭐하러 한국 같은 강한 적을 추가하지? 한국 군사력을 일본에 유리하게 써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대체 한국군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한국군을 잠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항공 자위대의 전력을 늘려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던 대로 해상 자위대에 집중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한국의 군사력으로부터 압박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한국군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 왜 어디서도 중요하게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 한국군을 상대하기는 뭘 상대하냐? 한국은 자기들의 경제 규모를 생각 안 하고 국방비를 펑펑 쓰다가 결국 자멸할 것이다. 그때 한국을 상대하면 되는 거다. 그 전에 한국이 일본에 전쟁을 건다면 일본은 미국의 동맹이다. 그러니까 일본을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지. 한국이 군사력을 늘리든 말든 그냥 가만히 앉아나 있으면 된다. 전쟁할 명분이 확실하다면 한국이 일본을 공격해도 미국에서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영토 분쟁이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양측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무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군. 의미 없는 개죽음을 당하기 전에 미국으로 떠나버려야 한다. 한국 형님들은 반일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일본의 일을 갈고 있을 테니까. 친일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국 형님들의 반일 정신을 막을 수나 있을까? 지금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리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국방비를 그렇게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발전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를 수가 있을까? 한국군의 특징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첨단 장비가 많이 도입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물량마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군사력에 따라잡히고 말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